안녕하세요. 도끼왕자입니다. 오늘은 부동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메인이 부동산 아니지만 그래도 약간의 지식은 있어서 몇 가지 영상으로 공유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개별 영상을 만들기엔 분량이 모자란 짜투리 지식들을 모아서 옴니버스로 만들어 봤습니다. 부동산은 조금이라도 해보신 분들은 다들 아실 내용이지만 초보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먼저 초품화가 있습니다. 해품달처럼 초품화도 약자인데 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라는 말입니다. 이건 잠실 5단지 지도죠. 여기 보면 아파트 단지 내에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이런 게 바로 초품화라는 겁니다. 그러면 초품화는 왜 좋을까요? 싱글이나 아직 아이가 없는 집은 이해가 안 갈 수도 있는데 바로 아이들의 교통사고 위험을 낮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초등학교가 길 건너에 있어서 횡단보도를 한 번 건넌다고 치면은 하루에 최소 2번은 건너야 합니다. 왜? 등교에 한 번, 하굣길 한 번, 왕복이니까. 1년에 300일을 학교를 간다고 치면 600번이고 초등학교 6년만 해도 3600번이죠. 횡단보도 하나도 없는 학교를 다닌 아이들보다 교통사고 노출될 확률이 3600번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초품화를 선호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가 학군입니다. 저는 중계동은행 사거리 쪽에 집을 샀죠. 학군 때문에. 아직 미혼이지만 서울 3대 학군에 자리 잡은 이유가 바로 학군이 집값에 중요한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학군이 좋은 것도 중요하지만 같은 지역 내에서도 학군이 나뉜다는 걸 모르고 이사를 했습니다. 다행히도 지금 집이 은사에서 제일 선호하는 초등학교에 배정된 아파트라고는 합니다. 그런데 정석대로 하려면 매수하기 전에 어디 초등학교가 어떻게 배정되는지는 체크를 했었어야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이 사진입니다. 의지초등학교가 의지중학교로 가는 최소로 학군입니다. 해당 아파트에 있어야지만 의지초등학교로 배정을 받는 거고 다른 아파트 살게 되면 의지초등학교를 배정받지 못하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학군을 본다면 여기 있는 아파트를 샀어야지만 학군의 혜택을 바로 보는 거죠. 지도를 보면 의지초에서 비슷한 거리에 있는 중계중흥 8단지와 대림벽산이 있습니다. 을지초와 거리가 거의 비슷하죠. 하지만 중계중흥 8단지는 을지초에 배정받는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대림벽산은 수암초에 배정받는 아파트죠. 그러니까 대림벽산을 사게 되면 을지초와 비슷한 거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을지초도 못 가고 차선책인 불암초도 못 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투자 목적으로 아파트 사려면 교통과 학군을 무조건 봐야 하고 학군을 볼 때는 아파트별로 배정된 학교를 체크해서 매수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쁜 땅이 좋습니다. 당연한 얘기겠죠. 땅을 팔 때는 이쁜 땅이 좋습니다. 이건 꾼이 해준 얘기인데 한번 지도를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길과 길 사이에 집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땅이 있죠. 만약 여기 집이 있게 되면 집과 집 사이에 막혀버립니다. 이 집은 길 옆에 있고 이 집은 길 옆에 있지만 여기 집이 있게 되면 이런 집 같은 경우는 집과 집 사이에 길이 막혀 있죠. 좀 더 심플하게 설명을 해보면 도로가 있고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습니다. A는 이쪽 도로에 인접해 있고 C는 이쪽 도로에 인접해 있죠. 그런데 가운데 낀 이 B라는 집은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꾼들 얘기로는 만약 A 땅 소유주라면 B 땅 소유주가 쇼부를 쳐서 B 땅을 매수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깔끔하게 하나로 묶게 되면 이걸 꾼들에게 팔면 잘 팔린다는 얘기죠. 왜? 이렇게 옆에 집처럼 크게 만들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꾼들이 건물을 세울 수 있으니까 이렇게 이쁜 땅을 만들어서 파는 게 유리하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A 위치나 C 위치에 산다 그러면 살고 있다면 이런 내용 참고하시면 되는 거고, 바꿔 말하면 절대로 이런 위치의 집은 B의 위치에 해당하는 집은 사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층별로 상가 면적이 달라진다는 건데 저는 이거를 몰랐습니다. 부동산 수업 듣다가 놀랐던 내용인데 강사가 질문을 했고 아저씨 아줌마도 다 알고 있었는데 저는 처음 듣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대부분의 편의점은 1층에 있죠. 지하나 2층이면 귀찮아서 안 가게 됩니다. 좀 더 걷더라도 1층에 있는 편의점을 가게 되지 계단을 타고 올라가는 그런 편의점이 안 가게 되는 거죠. 카페도 거의 대부분 1층에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편의성이 중요한 편의시설은 많이 걷는 곳에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1층은 면적이 크지 않는 거죠. 편의점이나 이삭토스트나 한솥 같은 곳이 작게 해서 1층에 몰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층에 그런 작은 면적들이 필요한 매장이 들어선다면 2층은 좀 달라지겠죠. 통상 1층은 12평 정도면 되는데 2층은 기왕 올라간 거 앉는 자리가 필요하니까 2배 정도 되는 면적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매장 한 칸이 25평 나와줘야지 들어갈 가치가 있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1층이 작은 매장 12평 정도 수도시설이 있어야 되니까 12평 정도 나와야 되는 거고 2층은 이거 더하기 앉은 자리가 필요하니까 25평 정도 나와야 되는 거죠. 그리고 3층은 이 2배 되는 50평 정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3층은 어떤 게 들어서 있을까요? 바꿔 말해서 3층이어도 사람들이 찾아갈 수밖에 없는 곳은 어떤 곳일까요? 바로 병원 같은 곳이죠. 병원이나 학원 같은 곳이 바로 그런 곳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동안 다녔던 병원들만 해도 대부분이 3층 이상에 위치를 했었고요. 제 은행 사거리 학원가를 가봐도 학원들은 대충 3층이나 그 이상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로 주의 깊게 보지 않았던 것들이지만 이미 층별로 목적이 다 정해져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바보처럼 이런 것도 모르고 상가에 뛰어들게 되면 호구가 되기 쉽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1층이 한 12평 정도, 2층이 25평 정도라 그러면 3층은 한 50평 정도가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50평 정도가 된다 그러면 병원도 들어설 수 있을 거고 학원도 들어설 수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2층에 공실 있는 건물인데 공실들의 면적이 25평이 안 된다? 그보다 너무 작다. 그래서 편의점 정도밖에 못한다. 그러면 그런 상가는 여러분들이 사면 안 되겠죠. 아무도 2층에 편의점 내지 않을 거고 아니면 너무 작은 면적으로 카페를 만들게 되면 앉을 자리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올라가지 않겠죠. 그러니까 반대로 여러분이 뭐 병원을 차리려고 한다면 굳이 비싼 임대료를 내고 1층에 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자들은 3층이어도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올 테니까 비싼 임대료를 내고 밑에 갈 필요가 없는 거죠. 학원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상으로 부동산 짜투리 지식들을 공부해 봤는데 뭐 하나도 쉬운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이건 주식이건 코인이건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다 항상 귀를 열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돈을 벌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도 부동산 강의 같은 거 한번 들어보시길 권하고 싶습니다. 가보면 돈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도 알게 되고 얼마나 다들 돈을 부리려고 하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NFT 탈방에 뭐 10,000명이 들어와 있다고 해서 그래서 NFT가 대세인 것처럼 보이지만 몇억 몇십억이 오고 가는 부동산 쪽으로도 여러분들이 눈만 살짝 돌려보면 여러분이 몰랐던 뿐이지 엄청 많은 사람들이 동분서주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